시작할 때는 이런 머신이나 일라스틱 밴드를 사용을 하고 점진적으로 익숙해지면 바디 웨이트나 프리 웨이트를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면 좋겠다. 다만 강도 조절에 있어서는 슈퍼비전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쓰는 게 정밀하게 할 수가 있고요. 홈 베이스에서 할 때는 이런 프리 웨이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매뉴얼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WHO나 CDC의 레커멘데이션이 일주일에 5회를 하는 것이고 3회에서 시작해서 5회를 하되 중강도에 해당하는 헐큐클렉스 50에서 70%를 하고 30분에서 혹은 50분 해서 150분간의 레커멘데이션을 만족하면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가장 좋은 것은 워킹인데 워킹 중에서 약간 브리스크한 워킹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걷는 것보다 한 10cm 정도 내가 높이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경사기로 올라간다든지 하는 건 이제 중강도의 보행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복합할 때는 레지스턴스 혹은 에어로빅 컴바인하거나 밸런스를 복합하는 이런 복합 운동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싱글 보트 엑서사이즈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 다만 특히 근력 운동이나 이러한 고강도의 운동을 할 때는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타임을 주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에서 보면 한 40%에서 시작을 하되 결과적으로 근력을 위해서는 60에서 70%그 비례 근육량을 증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은 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밸런스 운동이나 플렉시빌리티 운동, 정리 운동이나 준비 운동이 하든 혹은 앰뷸레이션이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들은 밸런스 운동이나 이런 플렉시빌리티 운동을 통해서 낙상의 위험을 줄여주는 것.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옆으로 이동한다든지 앞으로 이동하는 스텝이라는 운동을 하는 것은 낙상 시에 발이 뻗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성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낙상 예방에 편향성과 유연성 운동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리 CKD 환자, 어쨌든 영국이기 때문에 좀 에비던스가 굉장히 슈퍼비전한 엑서사이즈를 했습니다만은 어리 CKD 환자 같은 경우는 고행 중심의 운동을 하고 사실 저희가 CKD 환자 한번 이제 RCT를 진행을 했을 때 이 사람들 앰뷸런스가 굉장히 안 좋아서 누워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굴리는 운동을 한다든지 누워서 진동 운동을 주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만 여튼 이제 이런 데일리 에어로빅 워킹이나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파킨슨에서는 HIIT 고강도의 운동과 그다음 중강도의 운동 두 가지 연구들이 있습니다만 고강도의 운동이나 중강도의 운동에서 세션과 강도는 비슷했고 이런 이제 에비던스들의 디베이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근감소증 골다공증이 있으면서 근감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웨이트 베어링 엑서사이즈가 중요하긴 한데 시비한 오스테오포로시스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의 운동에 오히려 낙상이 위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이제 바이타민 D나 단백질 앞서 나온 것처럼 이러한 이제 영양 보충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프리메노포즈나 얼리 프리페리메노포즈, 레이트 페리메노포즈, 포스트 메노포즈에 따라서 신체 활동에 가는 영향이 좀 다릅니다. 이미 폐경기 후에는 근육량 림매스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골격에 미치는 효과는 좀 미미하고 그래서 가장 적절한 시기가 레이트 페리메노포즈이다라고 이제 성형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어서 이 시기에 따라서 운동량의 도수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뇨성 근감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여태까지는 그게 불가능했지만 최근에는 CGM을 통해서 리얼타임으로 컨티뉴스하게 혈당이 높아지고 올라가는 시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것은 혈당이 올라가기 직전에 운동을 하는 것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어서 이제 그러한 알람을 통해서 이제 혈당을 관리하고 그래서 또 혈당이 떨어졌을 때는 영양 섭취를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운동을 관장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12주가 되면 적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강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유지되거나 혹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만 내가 조금 시작하고 그냥 그만둬버리면 이 운동 효과가 다시 리바운드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는 적응기와 축적기 강화기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사이클F나 아까 우리 박영록 교수님께서 얘기한 근감 수칙에 대한 리스크 스크리닝을 하고 난 다음에 저항운동, 유산소, 혹은 복합운동, 평형유연성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합병증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운동 관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브리스크한 에어로빅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카디오바스큘러 펑션을 만들어주는 게 좋고 기능이 좀 떨어지면 그것보다는 앰뷸레이션을 줄 수 있는 하지 근력에 좀 집중하는 게 좋고 더 기능이 낮은 그리고 또 고령령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나 이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하지 근력을 강화하고 보행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
하지 근력 운동을 보면 몇 년 전에 박용규 교수님 무대에서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스쿼트 운동을 하는데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느린 박자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능이 낮은 사람들은.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고 기능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평상시에 하는 템포로 하지 근력 운동을 뭐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한다든지 혹은 발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것, 그 외에 이러한 이제 하지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꼭 한 개 내지 두 개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창문을 닦을 때 스쿼트를 한다든지 데드리프트 런지 자세를 잡는다든지 데드리프트 자세를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한 동작을 알려주고 일상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만 운동을 하면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제 이런